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저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많은 종목들이 등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을 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은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오후장이 되면서 계속 밀리고 있죠. 아침 시작은 좀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작도 나쁘지 않아서 위쪽으로 좀 쭉 올라서 출발은 했으나 시간이 지나가면서는 밀리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왜 이렇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올라올 이유가 없는데 쓸데없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부터 추가 상승이 아무리 나온다고 하더라도 2,500 정도까지밖에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위기가 엄청 이어질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매수를 한다거나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한다면 저는 오히려 조금 피곤해질 수도 있다라고 계속해서 경고를 해드리고 있죠. 자, 어찌됐든 이 주가라고 하는 것이 올라오다가 올라오지 않는다라는 이 모습을 보였을 때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밀려 내려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대체 왜 이렇게 벌써 힘이 빠졌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을 한번 해봐야 돼요. 어쨌든 상승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좋은 모양은 아니라는 점은 여전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위쪽보다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여전히 조심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위쪽으로 올라오다가 멈춰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역시나 여전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는 좀 힘들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가? 평화산업과 평화홀딩스 개별 호재로 들어간 것 같죠. 아무래도 이 두 기업이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에는 15개 종목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실 이것도 좀 딱히 이렇다 할 만한 종목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자주포 이렇게 K9, K2 이런 거 자주 전차이죠. 전차를 또 이렇게 수출한다는 이야기 때문에 현대 로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급등이 나와 있는 거 체크가 되는데 K2 17조 규모의 수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급등되어 있는 거 개별 호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 말고는 없다. 그리고 밑으로 많이 빠지고 있는 기업들은 사실 최근에 이렇게 바닥에서 단기 급등을 해버렸던 그런 바이오조 쪽으로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던 돈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세종 메디칼이라던가 제넨 바이오, 골드 NS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좀 밀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다가 단기 반등은 막 치고 올라가면서 수직 상승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 중에서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일단 평화홀딩스입니다. 평화홀딩스와 평화산업이 급등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둘 다 지금 어떤 테마에 엮여 있는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역시나 K2입니다. K2 또 전차를 17조 규모를 현대로템이 수출을 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때문에 이 기업도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 기업은 이제 현대로템의 K2 전차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관련주긴 관련주기 때문에 급등을 했어요. 하지만 실적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좋은 기업인가 하면은 썩 좋지는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기업은 자동차 부품 그리고 호수 부품 이런 것들도 만들고 있지만 어쨌든 그 전차에 들어가는 부품들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 사실 관련주로 엮여서 올라갔으나 이렇게까지 올라올 이유가 있었나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식이 이제 시가총액이 크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대 로템 이런 쪽으로 들어갔던 돈들이 아쉬움에 나올 수 있는 돈들이 이쪽으로 다 몰려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이렇게 상한가 만들기가 굉장히 쉬웠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위로 급등이 빵 치고 올라갔는데 사실은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 기업의 대주주인 이제 평화홀딩스가 같이 급등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엄청나게 좋은 모습은 아니고 둘 다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이슈로 인해 가지고 급등시키기에 좋았던 기업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매력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 두 개가
전차 이야기로 급등 나온 거 말고는 없단 말이죠. 딱히 이렇다 만한 호재거리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은 이 지수라고 하는 이 부분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내리는 것도 아닌 이렇게 힘이 약한 부분을 보여주는 것은 최근 지금 며칠간에 3일 동안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었을 때 상한가를 보게 되면 품절주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잡주 또 이렇게 개별 호재로 올라오게 되는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 기업들 저거 말고는 딱히 이렇다 만한 테마도 없고 주력 어떤 움직임 찾기가 힘들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 말은 결국 시장이 계속해서 약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매수에 좀 달려들더라라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의 시장은 분명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은 어찌됐든 그 날에 대표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이 지금 평화산업 그리고 평화홀딩스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만 딱 내용을 가지고 본다 하더라도 시장 약하구나 라는 것을 빨리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제도 양봉이 올라왔지만 약하구나 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로 약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여전히 시장은 이렇다 할 만한 종목이 보여지지 않고 뚜렷한 테마가 없다라는 것을 여전히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올라갈 호재, 내용들 찾기가 힘들어요. 악재는 많지만 호재는 찾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시장이 올라갈 거라고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매수에 임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큰 실수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여러분들께 저는 조심스럽게 투자하자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현금 들고 있는 분들은 홀딩 그리고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은 굳이 팔 필요는 없지만 지금 이런 상승장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어쨌든 약간의 상승세에서 내가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빌미가 조금 생겼다라고 하면은 빠르게 정리하는 관점으로 손실을 줄여서든 수익을 내서든 본전이든 조금 정리하는 관점으로 해서 현금을 조금 비중을 늘려나가는 전략이 저는 훨씬 더 맞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의 시장은 아니고 오히려 분할 매도의 시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매도 관점으로 잡고 대응을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